보험 설계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들의 투자금 50여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북구 강동 하수 처리장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와 구조하던 소방관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년 동안 동결됐던 택시 요금이 이르면 12월부터 평균 19.1% 인상되고 구분간 할증 요금은 폐지됩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실내 공연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 조금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50대 보험 설계사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는데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장인 29살 김모 씨는 올해 초 자신의 보험 설계사인 50살 조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금융상품을 잘 아는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은행 이자의 10배 가까운 매달 3%씩 높은 이자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1억 원 적금을 구해서 모아놨는데 월 3% 준다니까 좋겠죠. 하지만 조 씨는 처음 몇 달만 이자를 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자 지급을 미루다 결국 지난주 행방을 감췄습니다. 조 씨에게 이렇게 돈을 투자한 사람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보험 설계사인 조 씨의 고객들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50여억 원, 한 번에 6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 씨는 오랫동안 보험 설계사를 하며 최우수 사원상을 받은 점을 이용해 고객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제가 보험을 3개나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잘했어요. 꼼꼼하게 믿음도 좋고. 이미 피해자 8명이 9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현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편 지난달 높은 이자를 미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 경찰에 자수한 보험 설계사 51살 정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 씨의 금융계좌를 분석 중인 경찰은 계좌가 너무 많아 시일이 걸렸다며 다음 주쯤 계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씨가 돈을 숨긴 곳을 찾아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북구 강동 하수 처리장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와 구조를 하러 출동한 소방관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수조 안에 있던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 강동 하수 처리장에서 최초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9시 34분쯤. 한 달 전 준공한 하수 처리장 저수조 안에서 쇠사슬 교체 작업을 하던 시공사 하청업체 직원 44살 배모 씨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17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119 안전센터 소속 34살 박용복 소방교도 배 씨가 쓰러져 있는 맨홀 아래를 살펴보다 저수조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요구조사가 밑에 떨어져 있었고 대원들이 현장 상황이 어떻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질식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높이 9.2m의 저수조는 작업을 위해 생활하수를 모두 빼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유독가스로 가득 찬 저수조 안에서 작업하던 배 씨가 질식해 숨지고 박 소방교도 저수조에서 올라온 유독가스의 정신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배 씨는 작업 당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들어간 자체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울산시 소방본부는 박 소방교를 순직 처리하고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소방관에 임용된 박 소방교는 3살과 5살 된 2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은 롯데건설을 주관사로 한 푸른 울산 주식회사가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됐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57살 박모 씨가 지난 15일 남구의 시장에서 산 전어회를 먹은 뒤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등 비브리오 폐혈증 증상을 보이다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바닷물이 아직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비브리오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19%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은 600원 오르는 대신 구분간 할증 요금은 폐지됩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4년 만에 택시 요금 인상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현재 2,200원인 기본 요금은 2,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와 시간 요금을 올려 모두 19.19% 인상한다는 겁니다. 대신 할증 제도가 개선됩니다. 도심과 KTX 울산역 구간 등 구군간 할증제는 전면 폐지되고 군 지역 내 할증제는 20%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할증제 폐지로 실제 요금 인상 효과는 16%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단거리 승차 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울산의 관문인 KTX 울산역을 포함한 시내 권역과 군 지역 간 할증을 전면 폐지해서 이번 요금 인상에 시민들은 반대 입장이 많았으며 구군간 할증 폐지에는 찬성했습니다. 요금 오르게 되면은 다른 물가도 좀 오를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울산역에 택시 타고 이용하는데 아마 할증이 없어지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울산시는 조합요금 조정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인상된 택시 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의 흡수 합병이 잇따르면서 울산에 있던 본사가 잇따라 타지로 빠져나갈 조짐입니다. 성진지오텍에 이어 KP케미칼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고압그룹에서 유아 부문을 분리해 독립한 KP케미칼. 울산의 본사와 2개의 사업장을 둔 연매출 1조 원대의 대형 사업장입니다. 지난 2004년 롯데그룹에 인수된 이 회사는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의 흡수 합병이 결정돼 롯데석유화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주식 시황이 좋지 않아 최종 합병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말쯤 울산 본사도 서울로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법적인 절차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합병 기일은 12월 27일입니다. 그게 이제 KP케미칼은 한 달 전에 실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앞서 성진지오텍이 포스코 플랜텍과 합병하면서 포항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다 여론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도 건설장비 엔진 시장 진출을 위해 대구에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탈울산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장 및 본사의 역외 이전은 자금의 유출과 세수 및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정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 경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의 역외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 확충과 행정적 지원 강화 등 보다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SK그룹이 지주회사의 일부 업무를 계열사에 이관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편안에는 계열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업무는 지주회사에서 계열사로 이관하고 계열사 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그룹위원회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S-오일은 구조활동 중에 순직한 동부소방서 박용복 소방장 유족에게 위로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 소방장은 어제 오전 강동 하수처리장에서 맨홀에 추락한 인부를 구조하다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순직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어버이 결연활동 후원금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금연펀드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노인 독거가정과 결손가정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2012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5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는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대상을, 단행본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고
기아차는 출판물 부분 대상과 웹부문 등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직장 회식하면 흔히 폭탄주에다 2,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는 이른바 문화회식이 대세라고 합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연극이 공연 중인 시내 한 소극장이 울주군한 면사무소 직원들의 회식 자리로 변했습니다. 정전의 술자리 회식 대신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이른바 문화회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무지에서 1시간 거리인데도 그동안 회식을 꺼리던 여직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등산도 가고 때로는 직원들이 모여서 밥도 한잔 하고 또 때로는 저희 문화공연도 보고 또는 이런 거를 1년 연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는 거죠.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회식이 맛집 투어 회식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반면 직장에서 많이 하는 술자리 회식은 가장 싫어하는 회식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문화회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연업체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인들 회식 대신에 공연장을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 단합대회도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 간에 단합도 다지고 또 예술적 감성도 키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폭탄주와 2, 3차 술자리로 대변되던 직장의 회식 문화가 점차 문화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울산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열리는 오늘 공연에는 인기 가수 박완규가 출연해 비밀, 누구 없소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인디밴드 소란과 데이브레이크가 연애의 재구성과 오랜만에 등을 들려줍니다. 오늘 공연부터는 2주마다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입장권 예매와 현장 구매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15년 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국제고가 울주군 서생면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윤시철 시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교갑으로부터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울산국제고를 설립하는 데 동의한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며 연말까지 학교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학교 설립비 200억 원과 10년 동안 매년 5억 원씩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며 울산시 교육청에 국제고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경기 불황을 이유로 발주한 선박이 완성됐지만 인수하지 않고 있는 11척을 재판매해 자금 사정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선업계는 국제 선박 가격이 25%가량 떨어진 상태여서 재판매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8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제품과 자동차 부품이 각각 15%와 14.4%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학교에서 남자 동급생을 성추행한 여중생 5명이 전학이나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 모 중학교는 지난 16일 휴식 시간에 교실에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2명이 같은 방 남학생 1명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여학생 2명에게는 전학 처분을, 다른 여학생 2명은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학생 3명에게는 교내 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자의 징계 요청이 있었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징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지검은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1급 55살 김모 처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처장은 원전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전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은 지금까지 한수원 본사 간부 6명과 지역 원전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을 놓고 오늘 저녁 7시 30분 문수구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분요우드코르와 격돌합니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한 울산의 김호곤 감독은 방심하지 않으면 승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3골 이상 차이로 지지 않으면 결승에 올라 다음 달 10일 문수구장에서 사우디 팀과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동구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울산에선 처음으로 전통시장 방문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동구 대송시장을 찾을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 일정 마일리지를 채우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